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낙주는 지상에 찾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과거 사건의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에 대한 단서는 2화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주는 자신의 다리가 마비될 만큼 큰 부상을 입고도 누군가를 구했던 그날의 사건을 밝히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된 범죄였고 그 범인을 아직도 경찰이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낙준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과거 담당 경찰을 찾는 이유, 매번 지상에 내려올 때마다 사람을 만나고 기억을 수집하고 결국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려는 낙준의 행보는 단순한 근무가 아닌 진실을 향한 여정이었던 셈이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소미도 우연히 낙준의 배달부 일에 참여해 지상에 내려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꿈속에서만 보았던 그 모습은 하와이안 셔츠를 암시한 장면이었고 그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거리를 유유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준을 따라 내려간 소미는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그 해변의 풍경은 알고 보니 그건 풍경이 아니라 셔츠 무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기억은 그렇게 소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소미가 기억을 잃고 낙준만 기억하던 장면은 과거의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6화에서도 조심스럽게 복선처럼 드러나 있었죠. 마치 연결되지 않았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낙주는 계속해서 과거 경찰이었던 노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비춰졌던 이유는 과거 낙준이 자신의 다리가 마비되는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낙주는 과거 자신이 사고를 당하면서까지 그 누군가를 구해줬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다리가 멀쩡하지 않았기에 그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었어도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간 순간부터 다시 두 다리를 얻게 되었기에 과거의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건은 대낮에 벌어졌었는데요. 낮 시간대에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밤에 벌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는 것을 보면 과거의 사건이 벌어졌던 일의 범인을 여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인 듯한데요. 반면 낙준으로 인해 살아남은 여성은 깨어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야 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잘하던 모습을 보면 소미의 과거는 주부였을 것만 같아 보이는데요. 오늘 임사체험 상태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지옥에서 미분류로 처리된 장면이 나왔었죠. 그렇게 미분류로 정해졌던 영예가 천국으로 오게 된 장면을 다시 보시면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던 장면으로 비춰졌습니다. 결국 미분류로 잡힌 영예도 지옥으로 먼저 가게 되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소미가 지옥역에서 내려야 할 위기에 처했던 것 또한 영예와 같이 미분류로 처리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도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천국 시스템에서도 잡히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소미도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낙준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던 것은 과거 사건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낙준이었기에 그 이름만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동시에 낙준은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는 지상에 내려올 때마다 사건의 단서들을 하나둘 모았고 그 단서 끝에는 언젠가 반드시 만나야 할 범인이 있다고 믿는 듯한 모습인데요. 5화의 내용은 지옥을 배경으로 흉악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모습들로 비춰졌죠. 그 모습에서도 낙준의 사고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한데요. 당시 경찰관을 찾았던 것도 같은 이유였죠. 과거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고 사건임을 암시한 장면이었습니다. 낙준이 경찰관을 찾던 이유는 자신이 구한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범인은 잡혔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 노인을 보고 소미는 숨을 헐떡거리며 공포에 휩싸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남성을 보고 젊은 남자를 떠올리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그 남성의 과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히 떠올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소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죠. 무의식 속에 가둬두었던 감정이 폭발하듯 그는 그녀에게 무언의 공포로 다가온 듯한 모습처럼 보였죠. 결국 해당 범인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음을 암시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소미가 꿈을 꾸던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방안이 얼어버리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어쩌면 그 장면은 소미는 혼수 상태였었지만 상황 직전의 상황을 암시하며 그로 인해 영안실에 들어가게 될 모습을 암시한 장면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낙준이 구해준 여성은 살아있었지만 낙준을 찾아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고 소미는 사실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겪은
피해자 여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의 지옥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던 장면과 이화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던 그 장면에선 확실히 알 수 있던 장면은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장면에서 진명시 폐가백골 사체 사건에 대한 장면도 나왔었죠. 여전히 범인을 잡지 못하던 그 장면이 나온 이유도 소미의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 인물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처럼 보여집니다. 여전히 밝히지 못한 사건들이 뉴스로 나오는 장면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암시처럼 보이는데요. 소미는 해당 인물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자신을 구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낙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이름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소미도 그 남성에게 습격을 받았을 때 사망에 이를 만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억 또한 잃은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이 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말하는 소미의 모습을 보면 하와이안 셔츠의 모습을 기억할 때와 같이 큰 잘못을 저지른 시점은 왜곡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결국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죠. 한편 센터장은 해숙에게 태블릿의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죠.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했던 착한 일들이 잊힌 채 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계좌에 대한 설명을 통해 태블릿에 담겨있던 알 수 없던 아이템들은 잊고 있던 인연들과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진짜 홈쇼핑 광고처럼 가뜩이나 돈 없는 해숙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건 아닌가란 생각이 들 정도로 해킹 사이트처럼 생겨먹었죠. 하지만 그중 한 인연은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거 해숙에게 실수했던 딸 대신 사과하기에 찾아온 그는 해숙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자신은 해숙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지만 해숙이 건네주는 옥수수 때문에 살아있는 셈이었습니다. 일부러 옥수수를 2개씩 주며 오늘 하나 먹고 내일 하나 먹으라고 했던 이유는 계속 살 수 있도록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숙이 행한 좋은 일들은 많이 있을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꾸만 해숙이 자신의 과거를 알아갈 수 있게 센터장이 도움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그 모든 사건들이 센터장이 의도한 것은 아니가란 생각도 들죠. 이로 인해 해숙은 자신이 겪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다시금 더 많은 착한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7화 예고편에서 해숙은 집에 있는 명패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에 잊고 지냈던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더더욱 해숙과 낙준의 사이는 멀어졌는데요. 자신의 살림살이에 대한 참견으로 인해 왠지 가출을 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마지막으로 영희와 센터장의 러브라인 엄청 웃길 것만 같은데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